저희 남편이 사망했는데 왜 회사에서 보험금을 가져갑니까? 아니, 회사에서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 보험계약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지급받아야죠.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회사가 돈 벌어먹은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 2억 원 유족인 저한테 주셔야죠. 돌려주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로이어 생명보험사와 단체 보험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보험이요? 네, 복리후생 차원도 있고 두루두루 가입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피보험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회사이고요. 회사가 보험 수익자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보험기간 중에 업무상 사고가 나면 그 산재보험이 나오긴 하지만 또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항을 대비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보험기간 만기까지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한 거니까 회사가 돌려받아야죠. 네. 자, 보험 계약을 하려면 피보험자 서명이 필요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했고 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든다는 단체 보험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더나. 내가 물어보니까 다 동의했다 하더라. 우리 일이 뭐 위험할 때도 있잖아. 뭐 그렇긴 해도 사고 안 나는 게 제일이지.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내 외근 나가야 되는데. 수고해라. 주말에 가족들끼리 캠핑 안 갈까? 좋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애들 좋아하겠는데. 그래. 수고해라. 응. 외근 가나? 아니, 아버님 댁에 잠시 좀 갔다 오려고. 왜? 며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병원 모시고 갔다 올까 싶었어. 그래라. 오늘은 뭐 외근도 없고 하니까. 알았다, 빨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갔다 온나. 마무리 좀 부탁 좀 하자. 알았다. 서둘러야겠네. 부탁 갔다 올라오면. 금방 갔다 온다더니 바로 퇴근했나? 예, 재수 씨. 그이가 교통사고로. 예? 종아가요? 병원 어딥니까?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안 하고? 아이고, 종아야. 이거 종아가 회사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은요? 아직 아빠가 죽은 거 몰라요. 그냥 출장 갔다고만 알고 있지. 재수 씨가 애들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리고 힘내셔야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에 들었는데 이번에 종합 그렇게 되고 보험금 2억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주던가요? 에? 아니요. 종합 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 전액 수령했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피보험자였고 그이가 죽고 나온 보험금을 회사가 꿀꺽했다는 겁니까? 그거 유족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사장님을 만나 봐야겠네요. 저희 남편 사망으로 회사에서 보험금 2억 원 전액 수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 남편이 사망했는데 왜 회사에서 보험금을 가져갑니까? 아니, 회사가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회사가 보험계약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받아야지요. 아니, 그리고 김정아 씨는 업무 외적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회사가 돈 벌어먹은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 사망 보험금 2억 원 유족인 저한테 주셔야죠. 돌려주세요. 자, 그러게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는지 박민희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체 보험과 관련된 분쟁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세영 변호사님, 우선의 단체 보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든 생명보험을 말하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 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까? 네, 바로 보험계약 시 타인의 서면 혹은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 이유가 사망보험의 경우 도박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법은 타인의 서면 혹은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무효입니다. 이는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동의에 관해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동의에 관한 쟁점,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네. 또한 동의를 해야 되는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입니다. 이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후발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하더라도 체결 당시에 동의가 없었던 이상 해당 보험은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는 보험계약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로는 부족한데요. 타인의 생명보험을 한 번에 여러 개 가입하면 개별 보험마다 서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게 자신이 아니라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동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에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이 단체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단체 보험은 넓은 의미로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도 일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보험 계약만이 상법에서 말하는 단체 보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왜 단체 보험을 가입해 두는 거죠? 단체 보험은 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물어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회사는 단체보험 계약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보험이 근로자들이 좀 다치거나 지금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그럼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회사를 수익자로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조금 의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단체 보험의 경우 보통 단체의 구성원, 즉 근로자가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단체 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네. 판례도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험금을 회사가 받도록 계약을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만이 단체 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근로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 규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 규약으로 대체한다. 네. 그럼 이게 단체 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규약이 돼 있어야 됩니까? 네, 상법에서 단체 보험의 유효 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 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의 가입에 관해서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규약이 없으면 단체 보험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건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체 보험으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므로 근로자 개별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회사가 수익자가 이제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근로자의 생명인데 상법상 좀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은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 규약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회사가 수익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동의는 자신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고 네. 지금 이 동의는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가도 좋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면 단체 규약에다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정말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체 협약에 회사나 근로자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례에서도 네. 명시적으로 피보험자, 근로자가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규약에 그런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 수익자의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적법한 보험 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요. 네.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이 보험금 수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미리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봤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이 단체 보험에 가입할 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다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김종화 씨의 유족인 박민희 씨는 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종화 씨는 업무와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법원은 단체 보험에서 업무 외 사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 외의 사고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게 보유할 권한이 없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해서 이를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업무 외 재해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입증한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박민희 씨는 남편의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박민희 씨 입장에서는 또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박민희 씨께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박민희 씨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어서 정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돈으로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은 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